weiß auch wieder die Namen nicht. Erstmal hat das gesamte Presseteam, was dort war, diese Zeitung gelesen, die war neugierig. Was stand in den Zeitungen drin? Und dann habe ich gesagt, ich muss die Zeitungen aber wieder haben, und dann hatte ich sie mit und dann habe ich sie dem Nächstbesten gegeben und habe auch gesagt, bitte vorsichtig behandeln und kopiert. 나는 시가지를 돌아다녀 봤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 창구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관들이 있었다. 그런데 관이 모자라서 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시신들이 많았다. 나는 베트남전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다 부상당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시신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예,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악을 쓰며 원통해하고 있었다. 도청 앞 작은 체육관 앞에는 새로 죽은 사람의 명단이 공개됐다. 나는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죽은 자의 친구와 가족들이 와 있었다. 관은 모두 30여 개가량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이하게도 관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태극기를 덮어 장식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관에 일련 번호를 매기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한 가족이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거룩한 죽음이 되다오. 거룩한 죽음이 되다오. Ich glaube 30 Meter ohne die Kamera abzusetzen, gedreht und bin von Sarg zu Sarg gegangen und zwischen den Särgen gegangen, bis ich bei einer Frau, die durch ihr Weinen und ihrem Ehemann den ganzen Raum erfüllte. Das hörte man, das höre ich heute noch und ich höre es ja immer wieder, wenn ich meinen Film angucke, mich so traurig gestimmt hatte, dass ich selbst so berührt war, dass ich eigentlich heute noch Gänsehaut kriege und zu der Zeit dann weinend aus dem Raum rausgegangen bin. Ich habe dann noch einen Schnitt gemacht von dem Pastor, der dort stand. Den habe ich, glaube ich, auch wieder getroffen. 나는 친절한 한 대학생의 도움으로 도청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 장면을 제때 촬영할 수 있었다. 변호사, 목사, 신부 등이 위원회를 만들어 군과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통화는 12시 5분 전에 끝이 났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이 총을 도로 반납했다. 도청 안의 수의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총기 반납 장소였다. 시내는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과일과 음료수 등을 샀다. 시위 선동 간첩이 잡혔다. 그렇지만 이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계엄사에서 제공한 헬기로 언론사 사회부장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그들은 기자들의 보고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린다고 보도하면서 진실을 교묘히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곳곳에 시신이 질비한 도청안. 진압군은 옷을 바꿔 입었지만 초기에 사람을 살해했던 그 공수부대였다. 진압군은 시신마저 훼손하고 있었다.
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KBS는 뉴스 시간 내내 진상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괴뢰에 운운하면서 광주 시민을 위협하고 있었다.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엄군의 시민 살해에 분노한 사람들은 모두 극렬한 폭도였고 군대가 국민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은 모두 정당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 화면 속의 광주는 어처구니 없게도 평화로웠다. KBS는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데 성공했다. 끝까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 광주시 이론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시신이 질비했지만 신문에는 2명이 죽었을 뿐이었다. 계엄군 진입을 시민들이 반긴다는 허위 보도에 광주 시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광주 항쟁 기간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자웅을 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다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이랄까 아주 악랄한 그런 보도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5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여 명을 죽이고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6.25 이후 최대 참변을 일으킨 계엄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언론의 정도일까? The government is trying to blame so-called communist agitation for most of the violence here. That way, officials don't have to face the fact that it was resentment against the martial law government and the original harsh reaction by the military forces that touched off the rebellion. Bruce Dunning, CBS News, Gwangju, South Korea. General Chung Do-hwan, and there are persistent reports that he and a few select generals are about to completely set aside the civilian government and set up a revolutionary council, which in effect would be a new military dictatorship. It was this concern that led to today's careful reaction to events in Gwangju. 파렴치하게도 당시의 신문과 방송은 전두환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잘려나간 신문에는 광주의 대규모 시민 살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80년 9월 1일) 전두환 장군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힌츠페터 기자는 그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한국 상황에 분노하고 있던 베르트람 중국 특파원에게 공동 작업을 제의했다. 베르트람은 다큐멘터리 원고 작성을 맡았다. 결국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제작되었다. Und wir waren übrigens, wenn du dich vielleicht erinnerst,